자,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첫 번째 단원으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수학과 마찬가지 중학교 3학년 수학의 심화 복습을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또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의 기초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만 꽉 잡아두면 고등학교 3년 수학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첫 번째 단원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항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 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수학 개념은 영어 스펠링을 암기하듯이 정확하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암기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항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수 또는 문자의 곱셈 기호는 생략하기 때문에 2x, xy, x의 제곱, 그리고 3도 항이에요.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우리는 특별히 상수항이라고 할 겁니다. 두 번째가 다항식인데요. 다항식은 만을 다 한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다항식은 하나 이상의 항이에요. 보통은 2개 이상일 것 같은데 하나 이상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단항식도 다항식이에요. 이 하나인 항이 뭐냐면 단항식이라고 하는데 단항식도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2개 또는 하나 이상의 항을 덧셈 또는 뺄셈으로 연결한 식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적어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x 더하기 1 항이 2개예요. x라는 항과 1이라는 상수항 항이 2개죠. 네. 다항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x 선생님 얘는 단항식인데요.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단항식도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네. 다음에 뺄셈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x 빼기 y 빼기 3 얘는 항이 3개예요. x라는 항, y라는 항, 3이라는 항이 뺄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이 3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 그리고 다항식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남았어요. 뭐냐면 바로 동류항끼리만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유항 한번 적어볼까요? 동유항. 자, 혹시 기억나요? 동유항이 무엇인지? 같은, 같은, 그, 괜찮아. 아는 대로 얘기해도 봐.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같은, 같은 문자, 오케이. 아는데, 그죠? 음, 아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하겠죠. 그죠? 이제부터는 안다의 기준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안다의 네. 기준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안다의 기준을 정하면 학습 능률이 정말 높아져요. 어설프게 아는 거라 이제 나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내 스스로가. 오케이? 자,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선생님 한번 적어볼까요? 하고 싶었던 말이 동료항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함.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맞아요. 자, 한번 메모를 해두고요.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동류. 자, 동류항은 매우 중요한데요.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동류항끼리만 계산할 수 있고 동류항은 반드시 계산해야 돼요.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자는 알겠는데 이 차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차수. 차수는 뭐와 같은 말이냐면 인수와 같은 얘기예요. 인수. 인수가 아니라 지수와 같은 말입니다. 지수. 자, 중학교 수학에서 밑과 지수를 배웠는데 혹시 지수 기억나요? 네. 자, 한번 이번엔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지수란 음, 그, 음, 음, 오케이, 좋아요. 이게 내가 5초 안에 답을 못하면, 5초 안에 답을 못하면, 오케이, 이제 다시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찾아서 정리하는 거, 오케이, 그거 약속해 주세요. 자, 지수도 마찬가지. 지수란 무엇이냐면, 같은 문자, 같은 수 또는 문자를 여러 번 곱할 때 우리는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거듭제곱. 그때 지수는 곱한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곱한 횟수. 그걸 지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를 3번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A의 세제곱. 그렇지. 이때 요 3을 우리는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오케이? 됐죠? 이 지수는 곱한 횟수인데요. 차수와 지수는 같습니다. 거듭 제곱에서는 지수라 부르던 것을 다항식에서는 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메모 잘 해두세요. 이런 개념들을 내 거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어, 일단 아주 어려운 문제라도 다 풀립니다. 그건 나중에 그런 경험을 선생님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요. 자, 잘 메모를 하고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이 동영상을 선생님 클래스룸에다가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보면서 다시 빠짐없이 메모하고 암기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덧셈과 뺄셈을 할 게 이제 준비가 된 건데 동류항끼리 계산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계산 법칙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을 사용할 거예요. 분배 법칙. 분배라는 말은 나누어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누어 준다. 실제 얘는 괄호 앞에 a라는 수가 있고 괄호 안에 b 더하기 c가 있으면 혹시 괄호의 의미를 알아요? 수학에서 괄호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그렇지. 잘했어. 먼저 계산하라는 거야. 오케이. 수학 개념은 지금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아는 거야. 먼저 계산하라는 뜻인데 분배 법칙에서는 뭐냐면 얘를 먼저 계산하지 않고 괄호 앞에 있는 a를 괄호 안에 있는 b와 c에 곱한 다음에 더해도 결과는 같다.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 자, 이때 괄호 앞에 있는 a를 b와 c에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자, 괄호 뒤에서 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뒤에 c가 있어요. 이때 괄호 뒤에 있는 C를 괄호 안에 있는 A와 B에다가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꼭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여서 얘도 분배 법칙이라 부릅니다. 자, 이것도 메모해 주시고요. 동류항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럼 이제 2단원 덧셈과 뺄셈을 공부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오케이. 자, 시작해 보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할까? 자, 이거 교재에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목에는 항상 밑줄을 긋고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한번 대답을 해야죠. 동류항끼리예요. 동류항끼리.
이 계산 이거예요. 동료한끼리 계산합니다. 동료한끼리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보통 차수가 하나의 다항식에 지수가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지수가 3, 2,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나타나죠. 자, 그럴 때는 다항식은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냅니다. 자, 이거를 내림차순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선생님이 밑줄 친 거를 따라서 밑줄 칠 때는 가급적 자를 대고 빨간색 펜으로 밑줄을 그어주세요. 혹시 자가 없으면 안 쓰는 카드 있죠.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고등학교 수학은 적어도 3번 이상 반복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재 밑줄 메모를 잘 해놔야 돼요. 정성을 들여서. 그럼 두 번째 볼 때 신기하게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정성을 들였던 거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한 문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 문자를 선택하면 돼요. 한 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내림차순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 보기를 보면 여기에 다항식이 있어요. 그때 한 문자, 여기는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X를 선택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오름차순으로는 안 쓰니까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3차, 2차, 1차, 0차 상수항은 0차항이라고 그래요. 상수항은 0차항이랍니다. 혹시 상수항을 왜 0차라고 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음, X가 한 번도 안 곱해졌으니까? 비슷한데 여기 원래 이거 4만 보면 4 곱하기 1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자, 4 곱하기 1이 있는 건데 원래는 4 곱하기 x의 0제곱이에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굳이 상수항이 몇 차예요 물으면 0차예요 라고 말을 하면 맞습니다. 자,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해 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자,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는데 x만 보는 거야. 그럼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의 제곱, y가 있고요. 마이너스 2xy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x에 관하여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y는 수로 보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x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단원에서는 핵심 개념이에요. 동류항끼리만 계산합니다.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 플러스 b가 있는데 자, 동류항을 찾아서 불러볼 수 있을까요? x의 세제곱의 동류항은 뭘까요? EX 세제곱.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의 동류항은 있나요? 없어. 그렇지. 그 다음에 2x의 동류항은? X 그렇지. 그 다음에 상수항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걔네들끼리 지금 묶어주는 거죠? 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분배 법칙을 쓴 건데 분배 법칙을 어떻게 썼는지 여기다 메모를 해주세요. 자, 먼저 얘가 x의 세제곱과 플러스 2x의 세제곱이 동류항이에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분배 법칙이에요.
여기 x의 세제곱 앞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1이 생략된 겁니다. 개수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x의 세제곱이 공통항이랍니다. 공통항. 그래서 x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x의 세제곱. 분배 법칙이에요. 선생님, 이거 분배 법칙 순서가 반대로 됐는데요? 맞아요. 거꾸로도 분배 법칙이에요. x의 세제곱을 1에 한번 곱해주고 2에 한번 곱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듯이 공통항으로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동료항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분배 법칙으로.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동료항끼리 계산할 때는 분배 법칙을 사용합니다. 이걸 메모를 해두면 돼요. 자, 책 여백에다가 메모해두면 됩니다. 교재 여백에다가.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동류항의 계산. 계산 방법. 이렇게 하면은 금방 기억이 나겠죠. 동류항의 계산 방법.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2번. 자, 여기서는 2번만 풀어보자. 자, 여백이 부족해서. 자, 여기서 A 더하기 B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를 한번 해보자. 풀이를 할 때는 노트에다 해주세요. 노트는 연습장에다가. 교재에다 바로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A 더하기 B를 이제 노트에다가 아무런 연습장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교재에다 옮겨 쓰는 거야. 왜냐면 이 교재를 앞으로 3번을 볼 거거든요. 2번 이상 봐야 돼요. 그래서 풀이가 적혀 있으면 복습을 할 때 도움이 안 돼요. 자, A 더하기 B. 그러니까 밑줄 별표 메모만 잘해두고 문제 풀이는 연습장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없으면은 노트 없으면은 얼른 가져와요.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를 한번 쭉 적어줘요. x에 자, 일단은 선생님 동류항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자. x의 세제곱과 동류항을 찾아볼게요. x의 세제곱, 2x의 세제곱. 그러면 x의 세제곱,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과 동류항은 x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동료끼리 이웃하게 써줍니다. 이건 이제 교환 법칙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혹시 지금 불러볼 수 있어요? 분배 법칙. 첫 번째. 요 식을. 1 더하기 2x 잘했어요. 세제곱. 그렇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1 더하기 x의 제곱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중에는 한 3번째 볼 때는 이거 담산으로 해도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볼 때는 암산하지 말고 풀이 과정을 일일이 써야 됩니다. 3x의 세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어때요? 이해돼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뺄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a 빼기 b를 할 때도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사용하는 계산 법칙이 있어요. 먼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교환 법칙. 교환이라는 것은 자리를 바꾼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똑같아요. 간단하게 수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을 하나, 3 더하기 2를 하나 똑같아요. 그죠? 결과는 같습니다. 교환 법칙이고요. 두 번째, 결합 법칙은 결합이라는 건데요. 수학에서의 결합은 항상 괄호로 합니다. 괄호. 그죠? 수학에서의 결합은 괄호로 합니다. 근데 괄호의 의미는 아까 말했듯이 먼저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먼저 계산. 저거 좀 메모 좀 해주세요. 결합 법칙에서 결합은 수학에서는 괄호를 이용해서 결합을 하고요. 뜻은 먼저 계산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하나, 그 다음에 B 더하기 C를 계산한 다음에 A를 더하나 똑같다라는 거야. 결합 법칙.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2 더하기 3을 계산한 다음에 4를 더하나, 그 다음에 반대로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2를 더하나 똑같아요.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는데 구체적으로는 덧셈의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덧셈만 하고 있잖아요.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덧셈에 대해서는. 그러면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요? 뺄셈. 네. 자, 이거는 생각해 봐야지 돼. 봐. 요것도 메모해 줘 볼까요? 네. 뺄셈의 교환 법칙. 뺄셈의 교환 법칙. 그러면 과연 이게 뺄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를 판단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봐요. 2 빼기 3하고 순서를 바꿔서 3 빼기 2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부호는 그대로 두고요. 뺄셈은 그대로 두고 숫자를 바꿨을 때 같아야 돼요. 그런데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발레만 적어 놓으면 돼요. 오로지 덧셈과 곱셈에서만 성립해요. 그래서 덧셈과 곱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뺄셈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복잡해 보이는 다항식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복잡하죠. 이걸 계산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이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은 맨 나중에 하는 거야. 처음부터 대입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괄호를 풀어줘 볼게요. 2a 마이너스 대문자 2a 마이너스 b고요. 자, 이거 분배 법칙 할 수 있을까? 괄호 앞에 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a랑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오케이. 또 마이너스 B. 그렇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분배 법칙 지금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이에요. 이때 동류항끼리 계산해 줍니다. 마이너스를 같이 이동하면 돼요. 자, 아까 뺄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부호를 같이 이동하면 돼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부호를 같이 이동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a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 자, 그러면 보자. a-2b라고 한 다음에 a에 관한 식, b에 관한 식을 대입하고, 두 번째는 여기 괄호 앞에 2를 분배 법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정리한 다음에 동류항을 찾으면 돼요. 항상 동류항이 있습니다. 동류항을 찾으면, 자, 찾아볼까요? x의 제곱과 동류항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4x 제곱. 오케이. 다음에 5xy와 동류항이 있을까요? 2xy. y.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제곱과 동류항. 마이너스 2y 제곱. 그렇지. 그렇게 동류항끼리 공통항으로 묶어주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 계산하시오 밑에다가 밑줄 그어봐요. 계산하시오라고 하잖아요. 계산하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란 뜻이에요. 없을 때까지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동류항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보자. 오케이. 좀 더 복잡해 보이는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여기 먼저 2번을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A, B, C를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노트에다가 요 2번 식을 쓰고요. 간단히 한번 나타내 보세요. 오케이?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 자, 식이 좀 기니까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A 플러스 5B 마이너스 D. 자, 대입해 보세요. 일단은 쭉 나열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자, 괄호 앞에 5, 괄호 앞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분배 법칙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동류항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x의 세제곱의 동류항 다 플러스가 되겠고, 그러면 14x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동류항. 없네요? 진짜 없다, 그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7x의 동류항. 그러면 12x가 되겠고, 상수항 마이너스 25. 어때요? 맞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 오케이. 그리고 동류항 계산하는 방법도 이해한 거로 보이고요. 문제 해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덧셈과 뺄셈이었습니다.